일화 말하면 안 되는 진짜. 우리 엄마는 아침마다 귤 껍질 냄새가 나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건 겨울의 냄새이기도 하고 엄마가 착한 일을 한 날이면 조금 더 오래 손이 머물렀다. 오늘도 그랬다. 주방 테이블에 놓인 고구마 상자가 반쯤 비어 있었고 엄마는 고구마를 건네며 말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잖아. 나눠야지. 그래야 우리도 덜 외롭지. 그러곤 휴대폰을 열어 사람됨 통장을 확인했다. 오늘은 28점이네. 이러다 병원 예약 우선권 생기겠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맞춰 따라 웃었다.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의 눈꼬리가 올라가던 그 순간 어딘가 힘이 들어간 걸 나는 느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요즘 집에서 좋았던 일 있었나요? 나는 당연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고구마 줬어요. 병원 예약하려고 그런 거래요. 교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팽팽하게 얼었다가 선생님이 아 귀엽다고 웃으셨다. 그 웃음은 방울방울한 소리 대신 마치 누군가가 종이컵을 눌러 찌그러뜨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랐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는 평소처럼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가방끈을 세게 쥐고 숨소리를 아주 길게 내쉬었다. 그런 말은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운 그릇 위에 떨어진 젖은 수건 같았다. 왜? 오해할 수 있잖아. 근데 엄마가 그랬잖아. 병원 예약하려고 고구마 준 거. 나는 정말 궁금했을 뿐이다. 진짜니까 말한 거고 그게 나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귤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귤의 하얀 속껍질이 천천히 벗겨질 때 엄마 손가락이 잠깐 멈춘 걸 나는 봤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 불빛을 봤다. 엄마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사람됨 통장 어플을 천천히 삭제하고 있었다. 삭제 확인창이 떠오를 때 엄마는 잠깐 멈췄다. 그 후 손끝으로 살짝 눌렀다. 확인. 엄마의 어깨가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내려앉는 걸 나는 멀리서 봤다. 그건 처음으로 엄마가 혼자 된 순간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나를 깨우며 부드럽게 말했다. 귤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이불 속까지 스며든 듯한 조용한 냄새가 있었다. 사과 같은 향이었지만 그건 어제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 냄새였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말했다. 어제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그렇지만 다음부턴 조심해서 말하자,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난 건 내가 아니라 엄마 같았다. 어쩐지 엄마가 좀 작아진 것 같았다. 아니, 엄마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엄마,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잠들기 전 물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고 이불 안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아주 조용히, 마치 정답 없는 문제를 처음 읽는 사람처럼.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마일리지 없이 웃었다. 이화 웃지 않으면 안 되는 날. 요즘 우리 반은 아침마다 웃는다. 진짜로 웃는 건 아니고 사진으로 웃는다. 1교시 종이 울리기 전 우리는 모두 휴대폰을 들고 감사 웃음을 찍는다. 교탁 위에는 달그락대는 조명기가 켜지고 선생님은 시트러스 향 디퓨저를 뿌리며 말한다. 오늘도 맑게 시작. 웃으면 복이 와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향 냄새 날 때 웃는 게 점수 잘 떠라는 소문도 돌았다. 향이 퍼지면 우리 반은 잠깐 레몬 사탕통 속에 들어간 것처럼 웃는다. 찰칵찰칵. 플래시 없는 미소의 폭죽들. 근데 나는 오늘 웃지 못했다. 어젯밤 꿈에서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쳤다. 내가 아무리 불렀는데 그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차가워서 나는 꿈에서도 이불을 꾹 쥐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땐 이불 속에서 땀이 났고 입안이 묘하게 짜고 비릿했다. 나는 그냥 표정 없이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에 나는 말하자면 냉장고에 갓 꺼낸 반숙 달걀 같았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딱히 따뜻하지도 않은 얼굴. 곧 선생님이 내 사진을 삭제했다. 그 뒤에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혔다. 그 손은 아주 가볍게, 하지만 마치 내 몸을 지나 내 기분까지 정리하려는 듯 조심스러운 무게였다.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웃어야 해. 사람은 표정으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건 나도 모르게 쥐고 있던 사탕 포장지의 소리였다. 단 것도 위로도 아닌 그냥 주어진 것. 점심시간 전 학교 앱에 랭킹이 떴다. 무표정. 소통 부족 위험 있음. 옆자리 친구는 슬쩍 내 화면을 보고 말했다. 야, 너 왜 점수 안 올렸어? 선생님, 너 요즘 좀 걱정하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살짝 말라 있었고
뭔가를 말하면 혀가 벽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 웃어보았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다. 그 표정을 오래 유지했더니 볼 안쪽이 간지럽고 이가 시큰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웃고 있는데 속이 잠깐 울렁거렸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아이는 따뜻한 아이예요. 세상은 당신의 웃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 문장들을 다 외웠다. 그리곤 혼자 중얼거렸다. 근데 웃고 싶지 않은 날은 나쁜 아이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입안에서 살짝 쓴맛이 났다. 누가 넣은 것도 아닌 진실이 가진 맛이었다. 오늘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니,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2교시 국어 시간 현우가 갑자기 울었다. 갑자기 교과서를 찢으며 말했다. 나는 다 이해 안 된다고. 나만 바보 같다고. 교실은 잠깐 조용했다. 선생님이 돌아봤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이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아까 내가 현우 옆에 있었지? 응. 그때 뭐라고 했는지 들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들었다. 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이 슬펐고 맞는 말 같기도 했으니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하고 말했지만 그 눈은 무언가 기록하고 있는 눈이었다. 집에 와서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응, 그냥 아무것도.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귤을 까기 시작했다. 귤 향이 진하게 퍼지는데 그 냄새가 오늘따라 미안한 냄새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친구를 도와줘야 할 때가 있어. 말을 안 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현우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학교 앱에 새로운 문장이 떴다. 진짜 착한 아이는 조용히 옳은 일을 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그리고 아무 반응 없이 그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밤 내 꿈에 현우가 나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벤치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해서 좋았다. 오늘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쁜 아이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친구의 울음을 사람이 울 수 있는 일로 생각한 아이였다. 사마 감사합니다는 꼭 진심이어야 할까? 감정 표현의 자동화와 언어의 무의미함을 아이가 처음 느끼는 날. 오늘은 아침부터 감사합니다가 너무 많았다.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식실 아주머니에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께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은 자꾸 감사합니다 라는 모양으로 접혔고 입꼬리 근처가 실처럼 당기고 아팠다. 4교시 끝나고 나는 복도에서 친구랑 부딪혔다. 물도 쏟아졌다. 그 친구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 고맙다. 그 말은 고맙지 않다는 말보다 더 서운했다. 왜냐면 그 말이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나는 내 입을 만지작거렸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끝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기분이었다. 물 마실 때 말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식판 들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마음보다 빠르게 나가기 시작했다. 5교시 국어 시간. 오늘의 발표 주제는 감사한 사람 발표하기.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누가 고마웠는지 생각이 안 났다. 그건 내가 나쁜 아이여서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한 횟수가 너무 많아서 진짜 고마움이 다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엄마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역시 엄마죠. 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 말이 아주 오래된 광고처럼 느껴졌다. 하교할 때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집에 와서 엄마가 과일을 깎아줬다. 그 손끝에 묻은 귤 향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진짜 같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 진짜로. 사와 나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아침 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별일은 없었다. 그냥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내 이불 끝을 아주 조용히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일어나야지. 엄마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밥을 차렸다. 입속에 밥알이 뽀드득 깨질 때 어떤 말보다도 생생한 소리가 났다. 학교에 가는 길 버스 손잡이의 냉기가 손바닥을 지나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나는 춥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 손이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가 말했다. 야, 오늘 뭐 먹었냐? 아침에 얼굴 부었어. 나는 웃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 다리에 가방끈이 스치며 나는 소리를 들었다. 부드럽고 조금은 외로운 소리. 첫 수업은 사회 시간이었다. 주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 선생님은 판서를 하며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 문장 아래 나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겪고 있었다. 친구들이 돌아보고 선생님이 나를 한 번 더 부르자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쉬는 시간 누군가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기분 나쁜 일 있어? 말 안 하면 걱정된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먼지를 뿌리는 장면이 보였다. 말보다 그 장면이 지금 내 마음 같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반찬은 미역국과 생선구이. 누군가는 물려라고 말했지만 나는 입안에서 바삭한 생선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에 집중했다. 입안이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혀가 말 대신 기억을 씹고 있었다. 하교길 누구도 내게 뭘 묻지 않았다. 친구도 선생님도 엄마도. 나는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 몸은 조용히 오늘 하루를 기억하고 있었다. 창문 틈에서 들어온 냄새, 밥 아래 질감, 선생님의 목소리, 친구의 손, 말하지 않았던 내 입안의 따뜻함. 그것들이 내 하루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안아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나다워졌고 조금 더 혼자여서 괜찮았다. 오하늘 나는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누군가 울 때 나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건 적은 없다. 괜찮아? 속상했겠다. 나도 그랬어.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다.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나는 늘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오늘도 현우가 울었다. 창틀의 길에서 입술을 꼭 깨물고 어깨만 움직이며 울었다. 나는 그 옆에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물티슈 한 장을 꺼내 살며시 책상 위에 올려뒀다. 현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나는 그게 더 다행이라고 느꼈다. 5교시가 끝나고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친구가 힘들 때는 말을 해줘야지.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해버리면 그 조용했던 시간이 다 깨질 것 같았다. 나는 위로가 가끔은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괜찮아? 힘들었지? 그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을 작고 정리된 상자에 넣으려는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현우가 상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엄마는 말한다. 친구가 울면 꼭 위로해줘야 해. 네가 그런 말을 안 해주면 외로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위로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 내가 위로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주었다. 울고 있는 아이 옆에서 쉬는 시간 끝까지 말없이 앉아 있거나 자를 슬며시 빌려주거나 눈을 맞추지 않고도 같이 창밖을 보는 것. 그런 식으로. 나는 늘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위로였다. 말하지도 않았고 칭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침묵과 거리, 그리고 비어있는 말들 속에서 나는 조용히 내가 진짜로 느끼는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무심하다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그게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 하지 않기로 한 모든 침묵, 그건 결국 나에게 닿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몸의 언어였으니까.